안녕하세요. 3시 1분이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듀케이션 관련 세션이 계속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맡은 내용은요, 윈도우즈 10, 그 중에서도 이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팁이라는 제목으로 한 4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윈도우 10 디바이스를 많이 쓰고 계실 거라고 저는 윈도우 27을 안 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 알고 계신 내용도 있으실 테고, 모르시는 내용도 있을 텐데, 혹은 알고 계시더라도, 아, 저걸 저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측면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몰랐던 내용이라면, 더 기쁜 마음으로 소개하는 제가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로 나가는 거라 딜레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요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팽하라고, 요거 사실 안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부끄럽지만 한번 인사로 팽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용천이라고 하고요. 어, 윈도우나 그다음에 MS에서 판매되고 있는 윈도우 서버 혹은 오피스 관련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냥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이렇게 힘들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새삼 느끼는 기회인데요. 힘들어도 우리가 다 같이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마스크도 꼭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꽉 쓰셔야 된답니다. 썰렁했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윈도우 팁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팁 첫 번째로 제가 좀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검색 메뉴에요. 왼쪽 여기 윈도우 키를 누르시면 나타나는 이 창에 어떠한 내용이라도 입력을 하시면은, 우리 윈도우 내부에 있는 메뉴라든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색을 해줘요. 그리고 그게 없는 거라면은 웹페이지까지 연동이 돼서 내용을 검색을 해주기 때문에 꼭 한번 여기에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쓰냐면은 시작 누르시고요. 나타나는 이 창, 네, 그냥 지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뭐 언어 설정이라든지 제어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 변경할 수 있는 것들 나와요. 혹은 웹을 누르시면은 여기 웹 지역 관련된 내용이 보이기도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저는 이걸 언제 쓰냐면은 제어판에서 뭔가를 변경해야 될 내용들이 가끔씩 생기는데 사실 윈도우 7일 때는 그때는 제가 제어판 어디에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를 거의 다 알았어요. 근데 이게 윈도우 10이 되면서 많이 좀 숨어 들어간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요것들을 이용해서 그 키워드만 검색을 하셔도 충분히 내용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일 합치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윈도우 키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이 메뉴들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합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릭해서 옮기시면은 폴더 합치기처럼 돼요. 움직일 수도 있고요. 뭐 이게 라이브의 묘미죠. 잘 안 되는 거. 네. 요렇게 해서 합치고 폴더 이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핸드폰에서 많이 쓰시던 거라서 어색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 윈도우 키랑 X를 누르면은 윈도우 키랑 X를 누르셔도 되고 이 시작 버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예전에 윈도우 7에서 많이 익숙하셨던 메뉴들이 나타나죠. 특히 우리 장치 관리자라든지 뭐 디스크 관리, 컴퓨터 관리 이런 거 되게 자주 열어봤었던 메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요게 이렇게 숨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시든지 혹은 윈도우 X를 누르시면은 바로 나타나요.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요. 저희가 로그인을 할 때 로컬 계정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로컬 계정은 윈도우 7 때부터 사용해왔던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은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메일 주소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사용자 정보로 들어가셔가지고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메일 주소로 나와 있으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사용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아이디처럼 형식이 갖춰져 있다면은 그 기존처럼 로컬 계정을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로컬 계정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차이점은 뭐냐면요.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PC에 로그인을 바로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로컬 계정을 쓰고 계시면은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로그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 로그인을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이용을 하셨다면은 그런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는 원드라이브 5기가를 무료로 쓰실 수가 있으세요. 요즘 사실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재택근무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권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반 산업이 다 갖춰져 있지 않아서 쉽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속도도 느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근직인 경우에는 대부분 노트북이 아닌 데스크탑을 직을 받기 때문에 재택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있는 데스크탑을 들고 간다라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뭐 한 5년 전부터 내근직임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을 지급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네트워크가 너무나 훌륭해서 저도 오늘 사무실 나올 때 전철을 타고 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는 어, 한 분이 핸드폰으로, 네, 그 영상 회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 원드라이브가 주는 메리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자료들을 어, 원드라이브에다가, 그러니까 로컬 하드 디스크가 아닌 원드라이브에다 저장을 해놓고 쓰신다면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자료들, 그러니까 뭐, 누구누구님 어떤 자료 좀 주세요 했을 때, 로컬 하드 디스크에 들어있다면은 늘 그 컴퓨터를 여셔야 되잖아요. 노트북이든. 근데 원드라이브에 들어있다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언제든지 링크를 드릴 수도 있고요. 파일 첨부해서 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드라이브를 쓰신다면은 그러니까 디바이스나 공간의 제약을 덜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쓰고 계시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원드라이브의 혜택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인데 여러 대의 디바이스에서 개인 설정이 동기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엣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언제든지 정보 공유가 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윈도우 라이센스가 계정에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윈도우 7 때는 윈도우의 그 정품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코어라고 불리는 그 스티커에 적혀 있는 번호를 입력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 윈도우 10부터는 디지털 DPK, 디지털 프로덕트 키라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들의 윈도우 그 정품 키가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거기에 어테이치, 귀속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 제일 마지막 단에 그 재설치 관련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굳이 키값을 찾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계시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재설치를 하셔야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을 하시면은 정품 인증 키값을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따로 그 정품 인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뭐 아웃룩닷컴이나 msm.com이나 라이브닷컴을 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즐겨 쓰시는 네이버라든지 지메일닷컴 그냥 쓰시면 됩니다. 혹은 회사 계정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불편하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로컬 계정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로그인 화면에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알려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그 보안이 되게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근데 로그인할 때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 뭐, 회사 컴퓨터는 사실 이게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회사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 윈도우 R을 하신 다음에 여기 커맨드 창에서 netpl with라고 하면은 이게 어드민 권한이 있어야만 열리는 창이고요.
보시면은 화면이 좀 다르죠. 제가 요거는 캡처하기 위해서 제 개인 노트북을 썼거든요.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해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음이라는 메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요렇게 푸시면은 이 로그인 하실 때 아이디 패스워드를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쓰시는 것들은 이제 그 조직에서 내려오는 그 정책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쓰시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로그인 할 때마다 좀 불편하시다 싶으시면은 요걸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를 해제하시면은 로그인 할 때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사실 뭐 윈도우 10하고 관련은 없는데요. 오늘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그 한국에 계시는 교사분들이나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를 무료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저렴한 거는 뭐 6,000원, 7,000원에도 쓰실 수가 있고 비싼 거는 뭐 15,000원 정도 월 금액을 내셔야 되는데 한국에 계시는 우리 학생분들, 교사님들 그리고 그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오피스 365 무료 계정을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고 계신다든지 학교에서 일하시는 교직원분들이면 편하게 쓰셔도 좋을 것 같으세요. 혹시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정말 최신 버전의 최신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이시는 5365 service.co.kr로 들어오시면은 요 화면이 나오고요. 요 화면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아카.ms 에듀 가이드로 들어오시면은 각 그 지역별 교육청에서 오피스 365 무료 계정을 어떻게 만들고 팀즈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 혜택이고요. 평가판이 아니거든요. 정식 버전이기 때문에 꼭 좀 이 혜택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거 사실 요거를 처음 좀 초반에 소개를 할까 아니면은 뒷단에 소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핸드폰이랑 그 윈도우 10 노트북 데스크탑이랑 연계를 해요. 블루투스 기능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전화도 그냥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도 여기서 보내실 수가 있고 확인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정말 권장해 드리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한번 아직까지 안 쓰고 계시다면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요 사용자 휴대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자 휴대폰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것을 설치를 하시고요. 핸드폰에서도 따로 설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그 링크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만 첫 번째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지금 안 열리고 있네요. 오늘 라이브의 묘미가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장 강조하는 서피스로 지금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느리네요. 그래서 검색을 하시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컬 계정을 쓰고 계신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열 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입력하라고 나와요. 사용자 휴대폰을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예전에는 뭔가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뭐 어딘가에서 링크를 찾아서 막 다니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윈도우 관련된 많은 그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는 단계는 넘어가고요. 여기서 설치를 하고 이제 천천히 하다 보면은 이제 안드로이드나 애플 앱스토어 링크를 보내드려요. 거기에서 이제 사용자 휴대폰 도우미 또는 컨티뉴엄 PC를 각각 맞춰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통화, 메시지, 알림도 할 수 있고요. 최근 25장의 사진까지 여기에서 다 보여줘요.
정말 저는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런 때 가끔 있지 않나요? 사진 같은 거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혹은 뭐 편집을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잘 쓰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도 그냥 바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핸드폰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때 좀 난감해요. 꼭 케이블링을 그러니까 케이블을 꽂은 다음에 이제 그 탐색기를 여셔서, 그 사진이 들어있는 폴더를 찾아가서 그리고 카피를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하시면은 최근 25장의 사진까지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이제 제약사항이 좀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윈도우 10이 2019년 5월 이후 버전이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윈도우 10을 쓰고 계시다면은 추가 비용 없이 언제든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 안드로이드 7.0 이상이 되어 있어야 되고 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 핸드폰의 와이파이 네트워크와 내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의 와이파이 노트북이 동일한 그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계셔야지 공유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 핸드폰을 하나 더 가져와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지 하고 봤더니 이제 그 집중 지원 모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가 이제 되어 있으면 알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껐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왜 안 되나 하고 봤더니 네트워크 와이파이가 저는 이제 제 핸드폰은 회사에 안 붙거든요. 이제 붙으려면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좀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댁에서든 어디서든 이 기능을 원활하게 쓰시고 싶으시면은 동일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써셔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 거에서 돌고 있는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연결된 화면까지는 못 보여드리는데 알림, 메시지, 뭐 사진, 통화 너무 편합니다. 네. 지금 이제 연결하라고 뜨는데 지금은 안 돼요. 제 지금 핸드폰은 LTE망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화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기존 메시지만 좀 확인이 가능하고요. 사진도 이제 기존에 공유되어 있던 사진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아이폰 사용자들은 이게 안 돼요. 아이폰 사용자들은 이거를 연결은 되는데 연결하시면은 여기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알림도 안 되고 메시지도 안 되고 사진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됩니다. 유일하게 하나 되는 건 뭐냐면은 핸드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뉴스나 이런 걸 그러니까 그 엣지 브라우저에서 뉴스 같은 걸 보시다가 이거는 나중에 내가 PC에서 한번 더 자세히 보고 싶네 했을 때 이제 넘길 수는 있어요. 그런 기능들은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이폰에서는 아직까지 안 됩니다. 언제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화면 캡처. 이게 뭐 대수냐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 때 캡처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윈도우 키와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키를 누르시면은 전체 화면이 번쩍하면서 캡처가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는 자동으로 이 사진 폴더 밑에 스크린샷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요건 또 이제 그러면은 내가 파워포인트 쓰려면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물론 그냥 컨트롤 V를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윈도우 키랑 쉬프트랑 S를 세 개를 한 번에 누르시면요. 요런 이게 화면 상단 가운데 요런 게 떠요. 그러면서 요거를 누르시면은 전체 화면이 그냥 번쩍하면서 사진 찍기도 찍히고요. 얘는 제가 마우스로 그리듯이 그냥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요렇게 누르시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캡처가 딱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파워포인트든 워드든 가셔가지고 컨트롤 V 누르시면은 붙여넣기가 됩니다. 두 번째 보이는 얘는 다각형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각형인데 얘는 다각형 모양으로 뚝뚝뚝뚝뚝뚝 그러니까 우리 포토샵에서 그 올가미 라쏘 툴이라 그러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정말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캡처한 거를 근거리 공유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당연히 문서도 가능합니다. 이건 문서도 가능하고요. 원하시는, 그러니까 공유하시고 싶은 사진이든 문서든 선택을 하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공유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근처에 있는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혹은 이렇게 원노트에다 그냥 바로 삽입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룩에다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들이 돼요. 직접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회사방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메일로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공유 클릭하시면은 음, 네, 오늘 라이브의 묘미를 너무 많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근데 지금 다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쪽으로 좀 뭔가 제약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위 사람들 혹은 디바이스와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에서도 비슷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쓰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윈도우에서도 이렇게 마치 핸드폰 쓰시듯이 쓰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공유 중에서 웹페이지 공유도 가능해요. 엣지 안에서 보시면은 메뉴에 공유가 있어요. 근데 이 공유를 이용을 하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웹페이지를 다른 분, 어느 분하고도 공유가 가능하세요. 얘는 좀 돼야 될 텐데. 여기서 공유. 이거를 볼다가, 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누군가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공유를 누르시면 됩니다. 팀즈 라이브 상태에서는 이 네트워크 단에 많은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상황이 아니시면은 언제든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당연히 뭐 우리 펜이 있으시면은 여기에다 중요한 내용을 마킹하셔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클립보드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제가 캡처한 내용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쓰면은 모든 디바이스마다 동일한 그 설정을 공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치 구글 크롬을 여러 디바이스 쓰실 때 하나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즐겨찾기라든지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이 공유가 되듯이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더 다른 게 뭐냐면은 제가 이 현재 사용하는 노트북에서 캡처한 내용을요, 다른 노트북에서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클립보드라 그래가지고 그 제가 방금 캡처한 내용이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된 내용을 다른 디바이스에서도 열어보시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이 지금 제가 업무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집에서 쓰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태블릿도 있고 이러잖아요. 거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다 로그인을 해놓고 있으면은 제가 여기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캡처한 내용을 다른 쪽에서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공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알려드리냐면요. 좀 다른 의미인데, 저는 이거를 좀 즐겨 쓰는 편인데, 이게 켜져 있잖아요. 클립보드 검색, 그리고 장치간 동기화. 이게 켜져 있으면요. 사실 그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은 이걸 꺼놓고 쓰시는 게 시스템이 조금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알려드려야 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안 쓰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디바이스를 여러 개 쓰시는데, 뭐, 그런 저와 같은 비슷한 환경에 계시다, 저와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신다, 그러면은, 한 번쯤 켜놓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게 필요 없는 기능, 안 쓰는 기능인데 이게 켜져 있음으로써 리소스가 새어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조금씩 느려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꺼놓고 쓰신다면은 평소보다 그 캡처하고 붙여넣기 하는 과정이 조금 더 빠르십니다. 그 다음에 야간 모드 기능이라고 아세요? 이게 블루라이트 차단인데 우리 핸드폰에 있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디스플레이에서 야간 모드 이렇게 찾아가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뉴에서 그냥 야간 모드라고 하시면은 바로 클릭하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설정해 놓으시면 돼요. 저는 낮보다는 밤에 이런 문서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블루라이트 때문에 눈이 많이 시려요. 근데 요렇게 이제 맞춰 놓으시면은 야간 모드 켬 언제부터? 6시부터 9시까지 어느 정도로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 느낌이 갈겠죠, 당연히. 그래서 주황색, 이거는 완전 청색, 좀 푸른빛이 돌죠. 저는 한 50 정도 놓고 쓰는데, 만약에 야간에 문서 작업이나 서핑을 많이 하신다면은, 요 야간 모드 설정을 해놓고 쓰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오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예요.
사실 엣지가 이제 윈도우 7까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들 쓰셨을 거예요. 그 한국에는 이제 액티브엑스라는 특수성 때문에 크롬을 막 쓰시다가도 액티브엑스를 써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는 엣지 이제 익스플로러 여시고 막 그러셔야 됐는데 이제 한국도 액티브엑스를 조만간에 이제 그만 쓰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엣지를 소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만의 이제 엣지라는 브라우저를 정말 열심히 돈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계속해서 이제 호환성 이슈가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쓰는 동안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이제 가끔 이제 민감한 경우에는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크롬이랑 같이 쓴다든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이시는 첫 번째 보이시죠? 크로미움 기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무슨 뜻이냐면요. 저 크로미움이 크롬이란 뜻이에요. 크롬에서 만드는 그 크롬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그 아키텍처가 크로미움이거든요. 그래서 크롬에서 동작하는 엣지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크롬을 정말 정말 잘 쓰셨다면은 크롬이랑 똑같이 동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크롬 쓰지 왜 엣지 써?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가볍고 빠릅니다. 요거는 제가 뭐 그 CPU나 메모리 점유율을 따로 뭐 보여드리고 싶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하고 언제든지 그런 데이터는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어, 빠르고 가볍습니다. 이거는 디바이스의 스펙,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의 스펙이 높을 때는 몰라요. 오히려 저사양일 때 이제 이게 더 확실히 도드라지겠죠. 이런 것들은 가볍고 빨라야지 저사양에서 또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엣지를 좀 더 권장해 드리고요. 한 번쯤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엣지는 윈도우 7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았는데 요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크로미움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새로 나온 거는 윈도우 7에서도 동작을 하고요. 뭐 모바일에서도 당연히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바일에서 이제 우리가 서핑을 하다가 요거는 데스크탑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어 아니면 이거는 좀 이렇게 클리핑 모아놓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바로 거기에서 엣지로 보내기를 하시면은 데스크탑에서도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 또 추가로 이제 엣지에서 좀 빙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 주소줄에서 검색을 하면은 빙으로 검색이 되거든요. 근데 빙 검색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이것도 MS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건데 어 이때 검색 엔진 변경이 가능해요. 빙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검색 엔진 변경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설정에 개인정보 및 서비스 주소 표시줄을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에서 개인정보 및 서비스에서 여기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요. 주소 표시줄. 죄송합니다. 주소 표시줄에서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을 선호하실 텐데요.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은 주소줄에서 이제 검색하실 때 선택하신 값으로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덜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빙을 계속해서 쓰시면요. 요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리워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빙 사용자에게 그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는데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유료 어플을 구매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좀 더 편하고 쓰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방법으로 좀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엣지 브라우저에서요 그 소리 내어 읽기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저는 사실 이제 한글은 잘 안 쓰고요 영문 기사를 이 소리 내어 읽기 서비스를 좀 이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게 이제 저는 영어 듣기 같은 거 좀 고민하실 때 좀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 뭐 CNN 뉴스 듣기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CNN 뉴스 듣기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뭐 어플을 새로 설치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냥 어디서든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소리 내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메뉴가 떠요. 음성 옵션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한글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영문으로 바꾸시면은 영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신경 쓰시는 분들은 요거로 이렇게 켜놓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팩 추가하기, 이거는 이제 우리 만약에 제가 뭐 한글 버전의 윈도우 10을 쓰고 있다, 혹은 아니면 내가 영문 버전의 윈도우 10을 쓰고 있다, 근데 이거를 한글로 바꾸고 싶다, 또는 반대로 뭐 영어를 한글로 바꾼다, 한글을 영어로 바꾼다, 혹은 뭐 한글을 중국어로 바꾼다, 이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는 이 한글 그러니까 언어팩을 설치하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뭐 유학을 가기도 하고요, 출장을 가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윈도우에 뭐 이제 언어를 바꾸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언어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기본 설정 언어 추가하기 요걸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추가하는 것만, 현재 저는 이제 한국어, 영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뭐 중국어든, 뭐 아랍어든, 프랑스어든 설치가 되면 계속 늘어나고요. 여기에서 선택이 가능해요. 아이폰이나 저기 안드로이드도 우리 그 시스템 설정 언어 변경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요, 언제든지 언어 추가가 가능해요. 제가 대충 세봤는데, 정말 전 세계에 그렇게 언어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120개 정도 선택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다 제 눈에는 비슷비슷한 언어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아랍어들도.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언어들은 다 선택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부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용 지역 언어라든지 요 지역 변경을 반드시 하셔야지 거의 99.9%에 가까울 만큼 완벽한 요 싱크가 맞추어집니다. 요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 가상 데스크톱이나 타임라인이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메뉴가 따로 있어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하나의 키로 합쳐졌어요. 근데 요거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정말 유용한 기능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그 클라우드 클립보드와 같이 동전의 양면 과 같은 좀 역할을 합니다. 왜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이 가상 데스크톱이나 타임라인을 여시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윈도우 탭키를 클릭을 하시면은, 윈도우랑 탭키를 누르시거나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 아이콘이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여기에 보시면 데스크탑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화면이 바뀌죠. 그래서 윈도우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방향 키를 누르시면은 음, 바뀌고요. 근데 다시 넘어가시고 싶으시면은 요걸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어, 그런 경우 없으셨어요? 저는 이제 뭐 회사에서 다른 분들이 안 봤으면 하는 뭐 이렇게 뭐 쇼핑을 잠깐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여기에서 계속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좀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거 알려드리면 안 되나요?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부득이하게. 근데 이제 요거를 하시면은 화면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정말 개인적인 내용, 여기에는 업무용 내용. 아마 학생분들 이거 좀 남용, 오용, 악용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요거가 이제 좀 민감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 아래쪽은 타임라인이에요. 여기 보시면 현재부터 2월 20일까지 나와 있잖아요. 요 아래쪽은 제가 지금 못 내려드릴 건데 제가
스크롤을 되게 빨리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업무용 디바이스이긴 한데 제가 주말이나 저녁에 업무 외 시간에는 제 개인적인 일도 이제 뭐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리시면은 제가 그동안 했던 거를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이렇게 그 클릭을 하시면은 이걸 열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이걸 클릭하면은 이게 바로 열립니다. 내가 3월 13일 날 뭐 했더라? 뭐 이런 거 이런 거 요즘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기능이 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는데 만약에 잘 활용을 못 하실 것 같으면은 타임라인 끄실 수 있습니다. 꺼놓고 쓰시면은 이런 게 안 보이실 거예요. 다른 분들이 뭐 잘못 누르실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이제 컨트롤이랑 윈도우 키를 누르시면은 이걸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열려있는 데스크탑을. 그러니까 마우스로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컨트롤 윈도우랑 그 방향키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컨트롤 윈도우랑 D를 누르시면은 데스크탑이 새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게 지금 세 번째 만들어진 거는 전체 몇 개인지는 누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방금 제가 눌러서 만든 거거든요. 이거 누르셔도 만들어지고요. 음. 그래서 두 개 정도 열어놓고 저는 이걸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씁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윈도우 FP는 F4는 Alt F4는 현재 보고 있는 창닫기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윈도우 F4를 누르시면 현재 보고 있는 창을 아예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창이 하나 닫힙니다. 이렇게 해서 좀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하나 제거도 가능해요. 클릭한 다음에 제거하셔도 되고 클릭하신 다음에 3월 17일 모두 지우게 하실 수도 있어요. 뭐 남기고 싶지 않은 내용이라면은 이렇게 지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능 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정보의 활동 기록 가시면은 이 장치의 내기록 활동 저장 체크 푸시면 됩니다. 그럼 타임라인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어느 정도 공간도 조금 더 세이브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코타나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까 말까 이것도 사실 좀 고민을 좀 했던 건데 왜냐면은 그 코타나가 그 OK 구글이나 그 아이폰의 시리 같은 음성 인식 서비스 기능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코타나가 한글을 아직 못 배웠어요.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지금 코타나가 열심히 한글을 배우고 있어서 조만간에 한글 서비스를 한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어 읽어주는 서비스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나 뭐 우리 여기 계신 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영어 공부에 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물론 뭐 실이랑 이야기하시고 오케이 구글이랑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데 이것도 코타나에서 그냥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계속 쓰실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열어보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 한글로 설정되어 있는 디바이스 윈도우 디바이스를요. 미국으로 영어로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대신에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언어팩을 해서 이제 영어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역을 미국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현재 기본값으로 설정하시고 재부팅을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코타나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코타나가 활성화된 걸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타임라인 아이콘 있잖아요. 요 옆에 마이크가 하나 생겨요. 마이크 모양. 그래서 그 헤이 코타나를 이제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헤이 코타나라고 하면 얘가 음성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쓰실 수가 있는 명령어들이 있는데 몇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35 곱하기 22 더하기 861 빼기 4가 뭐야? 이런 것들을 당연히 영어로 물어보셔야지 코타나가 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런치 파워포인트 그러면은 파워포인트가 바로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오픈 네이버닷컴 이러시면은 엣지에서 네이버닷컴이 그냥 열리죠. 그 다음에 뭐 search pictures from last week 이러면은 지난주부터 내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사진 중에서 지난주 날짜별로 이제 소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어플레인 모드를 켜. 저도 방금 지금 제 지금 핸드폰이랑은 에어플레인 모드를 해놓고 쓰거든요. 가끔은 이제 에어플레인 모드를 켤 때도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턴 on 에어플레인 모드, 턴 오프 에어플레인 모드 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제가 처음에 되게 그 소개를 해드렸던 그
사용자 휴대폰 있잖아요. 그 싱크 해놓는 거. 그때 이제 제가 핸드폰 찾기가 힘들 때, 싱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Find My Phone 혹은 Link My Phone 하면은 내 핸드폰을 그 벨소리를 울려서 찾는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코타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그 재미 삼아 혹은 뭐 얼리 어댑터 혹은 영어 공부 차원에서 한 번쯤 해보시면은 재밌게 써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디스크 공간 확보하는 방법인데요. 얘는 이제 여러분들 쓰시는 지금 디바이스가 사실은 이제 SSD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최근에. 그래서 SSD 하드만으로도 요즘은 뭐 512라든지 많게는 정말 1테라까지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지 않은, 그러니까 윈도우 10 초기에 구매하신 그 장비라면은 지금 아마 128기가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윈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시면은 막 이렇게 공유도 해야 되고 타임라인처럼 뭐 갖고 있기도 해야 되고 클립보드도 같이 써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 점유하고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워서 공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주기적으로 이거를 지울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설정 시스템에 저장소되어 있는데 우리 처음에 배웠던 여기 검색 기능에서 어떻게? 그러면 저장소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여기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기 하시면은 제가 지금 캡처해 놓은 화면 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현재 저는 120기가 중에서 32기가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싶으면은 스스로 막 뭔가를 계산을 하고 있죠. 너 지금 뭐 쓰고 있어 막 이렇게 나와요. 다 되고 나면은 정리 그냥 누르시면 지우기 누르시면은 안 쓰는 거 앱이나 기능 제거 그냥 삭제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용량이 확보가 되겠죠. 임의로 내가 뭘 지우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기능을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거를 키시면요. 주기적으로 이거를 실행을 합니다. 알아서. 그래서 용량이 정말 부족하신 분들은 이걸 켜놓고 좀 주기적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켜져 있고 주기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임시 다운로드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비워지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다시 열었을 때 새로 받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량을 내가 모르는 용량을 점점 갖고는 있겠지만은 점유하고 있겠지만은 쓰실 때 좀 편하다든지, 나는 아니야. 언제 쓸지도 모르는 거 갖고 있기 싫어. 그래서 깨끗하게 쓰시면서, 하지만, 뭐, 세 달에 한 번, 다섯 달에 한 번, 어쩌다가 뭐, 접속을 했을 때, 그때 그냥 새로 받으시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이 사용하지 않는 어플이나 기능으로서 지금 20기가나 확보가 가능하고요. 이 폴더 관리를 하면 또 15기가 정도 확보가 되네요. 이렇게 되면 엄청 여유가 있겠죠. 절반 이상 확보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이제 그 뭐 사용자 휴대폰 기능 같은 걸 쓰시기 위해서는 최신 버전의 윈도우를 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서버로부터 그 설치하는 데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게 돼요. 이게 작게는 한 4, 5기가에서 많게는 8, 9기가, 90기가 정도까지 차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내려온 다음에는 일부러 제가 찾아서 삭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그 PC에 계속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삭제할 때도 이런 식의 과정들을 좀 거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아, 지금 시간이 46분이네요. 이거 후딱 설명드려야겠는데, PC 초기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왜 PC 초기화를 갖고 왔냐면은, 윈도우는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이제, 사실 윈도우 10은 7이랑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아키텍처 자체가. 그래서 이런 초기화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예전만큼 자주 필요하진 않았어요. 예전에는 윈도우 7 혹은 윈도우 XP 때는 정말 제 기억이 맞으면 그때는 뭐 봄맞이 대청소하듯이 윈도우를 한 번씩 포맷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련히 이제 C와 D로 나눠놓고 하드디스크를 D에다가 데이터를 다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언제든지 C는 포맷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들을 해놓고 사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윈도우 10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아키텍처가 많이 좋아졌는지 굳이 그런 과정들이 필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초기화를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설정에 그 업데이트 및 보안, 복구, EPC 초기화로 가시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냥 EPC 초기화로 검색을 하셔도 되겠죠? 나중에는 PC 혹은 초기화라는 메뉴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시작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전 초기화를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메뉴가 두 개가 떠요. 내 파일을 유지하면서 할 거니 아니면 전부 다 그냥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클린 인스톨이라 그러죠. 제거를 하고 할 거니라고 하죠. 여기서도 저는 이제 좀 사족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무조건 모든 항목 제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백업해놓고 시스템 파일을 다 재설치를 해야만 좀 깔끔한 그 느낌 때문에 무조건 모든 항목 제거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데이터 파일을 백업받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파일 유지하면서 시스템 파일만 한번 이렇게 싹 개비를 하는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이 내 파일 유지하면서 하셔도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가벼워지고 빨라졌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PC 새로 시작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시 스타트라 그래가지고 얘는 그 뭐냐면은 그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랑 비슷해요. 근데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다 지워져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하고 연결되어 있는 컨텐츠 이런 것도 다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랑 이 PC 초기화랑은 뭐가 다르냐라고 봤더니 이 PC 새로 시작은 아시는 분들 이제 뭐 XP 그러니까 윈도우 7 때까지 쓰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시스템 복원이라는 기능 기억나세요? 특정 시점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가능해졌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시스템 복원의 프레시 스타트가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안타까운 게 저거는 안 돼요. 그 시점을 선택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시스템 복원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그 아까 재설치와 뭐가 다를까 고민을 해봤더니 특정 어플리케이션들은 조금 남아 있어요, 얘는. 네. 아까 그거는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다 재설치. 혹은 데이터 남겨놓고 설치. 근데 얘는 특정 시점으로 넘기긴 하는데 그 시점, 얘가 원하는 시점까지는 넘기는데 그때 있던 어플리케이션들은 조금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약간은 이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스템 복원 기능을 좀 남겨놓았으면 해요. 제가 그 윈도우 XP나 윈도우 7 때까지 너무나 좋아하며 잘 썼던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윈도우 10에서도 쓰실 수 있는 걸로는 아는데 그때만큼 완벽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기능들이 있더라는 것만 아시고, 사실 이렇게까지 이제 PC가 안 해도 되게끔 쓰셔야 되는 건데, 음, 이 프레시 스타트 기능까지 있다라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중간에 그 라이브의 묘미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장면들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이슈가 있네요. 그 팀즈 라이브로 했을 때는 외부 공유 이런 것들이 안 되는군요. 그래서 오늘 저도 하나 새로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제가 한 45분 정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좀 도움되는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질문 있으신 거 지금 확인을 해볼게요. 크로미움하고 엣지하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크롬의 엔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크롬 브라우저를 만든 그 그러니까 그 브라우저 엔진을 갖고 와서 썼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만의 자체 엔진, 자체 아키텍처를 갖고 있었는데,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껍데기는 엣지고 껍데기는 크롬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얘는 구글 크롬을 클릭하는 거고 얘는 엣지를 클릭하는데 안에서 돌아가는 엔진이나 아키텍처는 크롬으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롬에서 쓰는 모든 호환되는 것들은 이제 엣지에서 다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가끔 그러면은 뭐야 뭐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엔진을 갖고 와가지고 살을 어떻게 붙이고 어떤 기능을 엣지에서는 강조를 하고 구글에서는 이걸 강조했지만 엣지는 이걸 빼고 이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만들어낸 게 엣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환성 이슈가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잘 돌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보통 분들이 이제 동의하시는 구글 크롬 엔진을 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크롬 부분은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업무용이라든지 집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실생활 용도로 써보진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한두 시간 만져본 게 그렇게 이제 몇 번 만져본 게 브랜드별로 뭐 데리라든지 그 HP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경험 차원에서 몇 시간씩 써본 게 단데요. 어떤 부분을 여쭙고 싶어서 이 내용을 남기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써보면은 이제 그 크롬북도 훌륭합니다. 사실은 그 정도 금액에 그 정도 디바이스, 그 정도 뭐 성능, 어떤 활용성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훌륭한데요. 크롬북을 선택하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만약에 금액대 때문에 크롬북을 선택을 한다면은 이 윈도우 디바이스 중에서도 정말 저가의 엔트리 레벨은 크롬북 금액과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또 비슷한 금액이라고 보면은 뭐 1, 2만 원 정도 차이는 있는데 뭐 프로모션 걸리면 더 싸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금액이라고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윈도우 디바이스는 확장성이 넓다는 거죠. 구글 크롬북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것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폐쇄된 환경이 아니냐. 그걸로 만족하신다 그러면은 상관은 없지만, 비슷한 가격에 혹은 같은 가격에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확장을 할 수 있는 이 윈도우 디바이스도 교육용으로 더 훌륭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윈도우의 가장 큰 장점,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요렇게 좀 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현재 전 세계 글로벌에서 액티베이션 된 우리 이 PC라고 하는, 그러니까 노트북이든 데스크탑 디바이스, 그러니까 서버가 아닌, 우리 노트북, 데스크탑, 업무용, 가정용, 어떤 식으로든 사용하고 계시는 PC 디바이스 액티베이션 된 게 몇 대냐면요. 2019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저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회장님이 어느 그 잘 공석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15억 대라고 말씀을 하면서 약간 좀 음, 야기가 됐는데 그분은 왜 15억 대인지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말씀 안 했어요. 그냥 15억 대라고 했어요. 그 15억 대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호사가라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가십거리 막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15억 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뭐 연간 몇만 대가 나왔고 몇만 대가 디스포자 이제 소거가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하니까 그러면 최소한 12억 대는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제가 포커스하는 거는 뭐냐면은 15억 대든 12억 대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보는 건 뭐냐면 그 12억 대 15억 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OS가 뭐냐는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윈도우가 90%가 넘어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말씀을 왜 제가 정확하게 그 숫자를 아끼냐면은 그 근거를 제가 못 찾아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 글로벌 PC 마켓쉐어에서 OS 부분을 보면은 윈도우하고 뭐 리눅스하고 나눴을 때 대표적인 게 윈도우 리눅스니까요. 나눴을 때 93%, 94%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이제는 클라이언트든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다른 쪽으로 변형이 되고 더 뻗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윈도우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생활에 편하기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불편하면 못 쓰죠. 없으면 못 쓰죠. 우리가 단적인 예로 리눅스를 쓰신다고 하신다면은 MP3 플레이어라든지 음악 재생하기 위해서 혹은 동영상을 열기 위해서 이제 우분투는 사실 브라우저가 탑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브라우저 같은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브라우저도 다 설치를
해서 써야 되거든요. 물론 이것도 호불호가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브라우저,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쓰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임의로 그걸 다 그냥 넣어놨어. 내가 뭘 쓸지 모르니까 네가 좋아할 만한 걸 다 준비했어라면서 여러 가지를 넣어놨기 때문에 OS의 용량이 점점 커지고 뭐 거기에서 오는 또 뭐 충돌, 뭐 불편함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전 세계에 계시는 불특정 다수 많은 분들은 윈도우를 열었을 때 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지 않고 기본적인 건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은 사실 그것만으로도 윈도우 디바이스가 갖고 가는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리눅스나 다른 OS로 대체가 될 수가 있었다면은 사실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부동적으로 그 마켓시어 90% 이상을 유지하기는 어려웠겠죠? 아, 엣지의 최고 장점은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이제 엣지는 사실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다른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게 불편하다,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권장해 드리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크롬을 더 설치를 해서 썼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크롬이 가져가는 가장 큰 장점이 첫 번째가 호환성이었고요. 두 번째가 가볍다였어요. 근데 크롬이 점점 비교를 해보면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 팩트, 이제 진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교해 놓은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2020년 1월 이후에 나온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는, 그러니까 크로미움 베이스의 엣지 브라우저는요, 크롬보다 확실히 가볍고 점유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고사양 PC나 디바이스에서는 그게 빠르다 느리다를 못 느껴요. 근데 저사양일수록 그 빛을 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엣지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 크롬만큼의 크롬과 똑같은 호환성을 확보했다. 두 번째는 크롬보다 더 빠르고 더 점유율이 낮다. 그러니까 리소스 점유율이 낮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주신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내용을 주셨어요. 이렇게 참 편리한 기능이 많은데 이 기능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시니 이렇게 공감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어떻게 지금 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은 좀 그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서 좀 아껴야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만큼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입할 수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반인들, 불특정 다수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더 좋게 쓸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면은 확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기능으로 바꾼다. 이거는 저는 절대 못 막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현재 쓰시고 있는 디바이스 중에서는 혹은 운영 체제 중에서는 가장 편하고 여러분들을 고민 많이 한그 디바이스 운영 체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요.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과장님, 저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라이브 이벤트 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